아빠는 세상이 따뜻해지도록 행복을 만들고 나누는 사람이야. 지금부터 두 아이의 아빠이자 변호사이자 초보 자원봉사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대표 청년 홍지영 화이팅! 화이팅! 남양주시 청년봉사의 와피 화이팅! 화이팅! 요즘 드라마나 영화 속에는 이렇게 변호사들의 모습이 참 많이 나옵니다. 저 또한 이런 영화 속의 주인공들처럼 약자를 대변하고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 일하고자 변호사가 된 법머빈 리버티 홍정 변호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변호사 일을 하면서 사회활동가분들을 참 많이 만나게 됐습니다. 그분들을 보면서 나도 좀 직접적으로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자연스럽게 봉사활동에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마침 남양주시에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를 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봉사의 와피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런 봉사활동 단체에서 함께 활동을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와피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와피에서 처음으로 활동을 한 봉사활동은 벽화 그리기였습니다. 오래되고 낙후된 골목에 아름답고 밝은 그림을 그려넣는 환경미화 활동이었죠. 또 유기견 센터에 방문을 해서 견사를 청소를 하기도 했고요. 또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가죽 필통을 만들어서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작년에는 남양주시 장현 1위에 경로당 어르신들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을 했고 1년 동안 이렇게 진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이런 봉사활동을 하면서 이게 보람과 감동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봉사활동을 하기로 마음은 먹었는데 봉사가 뭔지, 왜 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또 주변에서 말이 엄청 많았습니다. 한쪽에서는 너 그거 한다고 너한테 도움이 되니? 이런 분들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야, 그 시간에 그 돈이나 되는 일이나 하지, 이런 말들도 참 많았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얘기를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보다 저한테는 사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 역량의 문제였거든요. 사실 저는 그림을 진짜 못 그립니다. 또 지금 이렇게 일할 때는 정장 이렇게 입을 줄 알지 평소에는 옷도 잘 못 입어서 와이프가 패션 테러리스트라고 놀리기도 합니다. 이런 제가 이런 벽화 그리기 봉사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또는 오히려 열심히 잘하시는 분들을 제가 방해하는 건 아닌가? 이런 회의감이 또 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2022년 9월 여름날이었습니다. 마석초등학교에 벽화를 그리는 날이었죠. 이렇게 담벼락에 주변에 잡초도 뽑고 쓰레기도 치우고 이렇게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그림과 인사말들을 그려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날따라 유난히 함께 봉사활동을 하는 그 친구들이 정말 밝은 웃음소리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저도 매우 신나고 밝은 모습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좀 느꼈습니다. 아, 내가 행복해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때부터 어렴풋이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봉사활동이란 봉사활동에 함께 참여하는 봉사자분들이 서로 주고받는 밝은 에너지가 결과적으로 봉사활동의 마무리 단계에서 느껴지는 보람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제가 여지까지 가지고 있었던 봉사활동에 대한 관점이 잘못되었다는 것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봉사활동이 반드시 승리, 나 혼자 1등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함께 행복을 나누고 이렇게 해서 보람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서부터는 저의 역량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됐습니다. 혹시 여기 오신 여러분들 중에 봉사활동 왜 하는지 모르겠다, 혹은 봉사활동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물론 좋은 결과 내는 거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수한 결과나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보다도 주변의 이웃들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 그리고 봉사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행복을 나누고 보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3개월 전에 둘째 아들의 아빠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이 아이들이 아빠는 뭐 하는 사람이야?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해주고 싶습니다. 아빠는 세상이 따뜻해지도록 행복을 만들고 나누는 사람이야. 앞으로도 의미 있는 봉사활동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언제든 연락 주시고, 또 청년분들 중에 저처럼 봉사활동을 할지 말지 고민해 주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와피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애를 희망으로 바꾸어 나가는 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 김나영, 멋진 삶의 변화를 응원해 주세요. 나 자신보다 남을 더 사랑하는 자원봉사의 여왕, 멋진 여성 홍보위원장 김나영,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나영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삶의 여유는 점점 더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다양한 형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제 삶에 있어 깊은 변화를 가져온 경험에 관한 것입니다. 이 변화가 있기 전 자원봉사라는 단어는 저와는 거리가 먼 거리였습니다. 바로 시각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 구성된 여성합창단 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과 함께하면서 제 자원봉사는 시작되었습니다. 이 경험은 제 삶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분들과 함께하면서 처음 만났을 때 저의 불안과 걱정은 매우 커졌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이 차량을 이용할 때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혹은 휠체어를 탄 지체장애인들을 계단을 오르내릴 때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이분들을 업고 올라가야 되나? 아니면 안고 올라가야 되나? 하는 생각이 많아졌고, 또 정말로 이분들을 위한 필요한 도움이 어떤 것들을 해줘야 되는지 많은 고민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이분들과 다양한 활동이 진행되면서 저의 걱정은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이 무대에서 위치를 조정하거나 동선을 결정할 때 그분들과의 소통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분들의 움직임을 도와주고 또 그분들이 편안하게 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게 조율하는 일은 훨씬 더 복잡하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내가 이분들의 안내견 역할을 하려고 이 일을 시작한 걸까? 라는 어리석은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랜 세월 기업인으로서 자원봉사를 시작하면서 물리적 이상의 도움 이외에 물리적 이상의 도움을 제외하고 더 큰 봉사활동을 해야 된다는 것에 제 부족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저는 어린이집 시설장으로 다년간의 활동을 하면서 장애인과 어린이들에 대한 안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관심은 실질적인 경험과 부딪히면서 이론적인 지식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각장애인들과 많은 활동을 하면서 시간이 점점 늘어나게 되면서 저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은 음악 소리를 듣고 왼쪽, 오른쪽 방향을 익히고 신체적 터치를 통해 서로 간의 의사소통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은 소리와 터치를 통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지혜롭고 용감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은 시각의 제한으로 인해 다양한 감각들이 뛰어나게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알고 있던 무지함과 편협한 생각이 부끄러워졌지요.
장애인들이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을 알고 그들만의 독특한 능력을 알게 되면서 제 생각은 넓어지고 제 시야는 넓어지고 제 생각은 깊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자원봉사자로서 합창단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기업인으로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그분들과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중에는 행사 진행, 계획, 보조, 사랑의 송편 나누기, 사랑의 바자회, 일일 밥집,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 그분들과 함께 웃으며 지냅니다. 어느 기업인이 제게 묻더군요.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라고. 저는 대답 대신에 스마일, 미소를 보냈습니다. 자원봉사하기 전 김나영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남양주시에는 10만 명의 장애인이 있고 20만 명의 자원봉사자가 있다고 합니다. 이 수치를 본다면 자원봉사자 2분이 한 명의 장애인 친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상적인 구조지요. 저는 이 이상적인 일이 반드시 현실로 다가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봉사활동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제 자신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과거에 저는 독단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것만이 충분한 봉사라고 여겼습니다. 단지 물질적으로 지원한 것 가지고 충분히 제 책임을 다했다고 여겼지만 여러분, 자원봉사는 마음을 나누고 시간을 함께하며 서로의 삶을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고 느낍니다. 단원들이 부르는 노래를 듣고 아름다운 그림을 보며 제 마음 깊은 곳에도 사람을 향한 사랑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분들이 보여주는 예술적 표현과 순수한 열정은 저를 감동시키고 제가 자원봉사자로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어느 장애인의 행사에서 어느 합창단 한 분이 제 손에 10,000원짜리를 꼭 쥐어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커피 한 잔 사드리고 싶지만 몸이 이러다 보니 미안해요. 저는 그 순간 눈물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그 작은 돈과 그 마음속 깊은 배려가 저를 크게 감동시켜 주셨습니다. 이제는 김나영은 더 이상 이기적이고 독단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변화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자신 있게 자원봉사자로서 장애인들이 제게 주었던 따뜻한 마음 그리고 희망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과거의 저는 과거의 저와는 달리 이기적이고 독단적인 마음을 버리고 장애인들에게 세상과 소통할 수 있고 그리고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 길을 흔들리지 않고 열심히 걸어가겠습니다. 제가 성숙할 수 있게 도와주신 남양주시 장애인 여러분께 큰절 올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그나이트 함께 도와주신 자원봉사 여러분께 새내기 자원봉사 김나영은 많은 것을 배우고 갑니다. 여러분, 장애를 희망으로 바꿔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자원봉사, 우리를 사랑하게 합니다. 모자 엄마 강경애 응원해주세요. 모자 엄마 강경애 파이팅! 강경애 선생님 고맙습니다. 강경애 화이팅! 모자 언니 응원할게요. 강경애 화이팅! 모자 엄마 강경애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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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제가 모자 엄마가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목욕봉사를 한 강경애입니다. 제가 아주 어릴 적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대문 밖에서 배가 고프다고 밥을 달라는 거예요. 허름하게 다 떨어진 누더기 차림에 얼굴은 숯검정에 꼬질꼬질하고 예전에 거지라고 부르며 많이 놀렸던 생각이 납니다.
그분을 아버지께서는 집안으로 들게 하고 저에게 밥상을 차려오라시는 거예요. 저는 인상을 찡그리며 중얼중얼 댔죠. 저를 보신 아버지께서는 아버지 수저랑 밥그릇에 갖고 오너라. 저는 대충 챙겨서 갔는데 그분은 잠깐 새에 밥이랑 반찬을 깨끗이 비우고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하고 급히 나가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큰 소리로 이 사람아 밥을 먹었으면 밥값을 하고 가야지. 그분은 깜짝 놀라 어찌할 바 모르는데 자네 날 따라오게. 아버지께서는 밭으로 가셔서 일도 시키고 품삯도 챙겨주며 또 오라고 했더니 몇 번 더 와서 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아버지께서는 말씀보단 몸으로 가르침을 주신 것 같아요. 제가 봉사활동을 처음 발을 들이고 하게 된 봉사가 목욕봉사였는데 처음 하는 봉사치고는 완전히 벌을 받는 기분이랄까요? 왜냐하면 대상자가 남자였거든요. 그래도 열심히 하겠다고 단단히 마음먹었는데 대상자가 기분 나쁘다, 자기를 무시하냐며 불만을 드러내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때만 해도 제가 젊고 어려 보였잖아요. 그러니 미덥지 않았겠죠. 목욕 준비 다 하고 한두 시간씩 기다렸다 돌아서는 날도 많았지만 전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름 연구도 많이 했죠. 저는 그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대상자님, 제가 씻겨드리는 게 싫으시면 죽을 힘을 다해서 빨리 쾌차하세요. 이 좋은 세상 그냥 보내는 거 너무 아깝지 않아요?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춰가며 마음 달래드리려 애쓴 보람으로 그 후부터는 목욕하는 날만 돌아오면 간병인들 들들 볶아 먼저 하겠다고 난장판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이 정도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 웃고 넘기겠지만 장애시설 천사들 목욕날엔 감정이 복잡합니다. 어떻게 기억을 하는지 매주 수요일이면 현관문을 여는 순간 모자 엄마 왔다고 불편한 몸으로 달려와 품에 안기는 천사들. 제가 항상 모자를 쓰고 가거든요. 그래서 천사들이 붙여준 별명입니다. 걷지도 못하는 아이는 빼꼼히 바라보며 미소 진 얼굴에 눈물이 그렁그렁합니다. 내가 뭐라고 눈물까지 글썽이며 이렇게 기다려줄까? 순간 힘들었던 모든 일들이 바람처럼 훅 날아가 버립니다. 이렇게 큰 사랑을 어디에서 받아볼까요? 헤어짐이 너무 힘들어서 이젠 그만 가야지 하면서도 수요일이면 어느새 목욕 가방 챙겨 들고 집을 나서고 있네요. 여러 수요처에 다니면서 목욕 선수가 된 저는 암 투병 중에 누워 계셨던 아버지를 처음으로 목욕을 해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두 눈을 꼭 감으시고 내가 자식한테까지 힘든 모습 보이는구나. 아버지 갖다 버려라. 그 말씀에 저는 아버지를 부름껴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아버지도 제가 아프면 저 도와주셔야죠. 안 해주실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당연히 해줘야지 하시면서 눈을 크게 뜨시더라고요. 1년 누워 계시는 동안 저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매일 깨끗하게 씻겨드렸습니다. 혹여라도 아주 먼 길 가시게 되면 가볍게 가시라고요. 그리고 아주 먼 그곳엔 목욕 봉사자가 없을까 봐서요. 어릴 적 아버지께서 보여주셨던 그 모습은 지금 제가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다 생각합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만난 모든 대상자들은 저의 큰 재산입니다. 저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고 저를 정말 행복하게 해주셨지요.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쭉 어려운 이웃을 향해 나갈 것이며 더 많은 사람들 함께 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 홍보대사가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 자매가 만들어가는 행복한 세상, 따뜻한 오삼불고기가 함께합니다. 삼불고기 다둥이네 화이팅!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내 자매의 행복한 날. 저는 다둥이네 첫째 신순섭입니다. 제게는 6명의 여동생과 1명의 남동생이 있습니다. 이 중 4자매가 가족봉사단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처음으로 활동하게 된 계기는 조카들의 봉사활동 시간을 채우기 위해 2017년 자원봉사센터에서 모집하는 푸른 가족봉사단에 가입하게 되면서였습니다. 저희 가족봉사단 명칭은 다둥이네입니다. 다둥이네의 첫 활동은 수동에 있는 장애인 시설 두련 방문이었습니다. 두련은 남자 장애인분들이 생활하는 시설입니다. 처음에는 거부감이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어색해하는 우리와는 달리 두련 식구들은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 모습에 저희들은 감사하고 고마웠습니다. 그러나 화이팅하는 마음으로 조카들은 시설 이것저것을 청소하고 4자매는 식사 준비를 위해 메뉴를 정하고 장을 보아 두련 식구들과 점심을 같이 했습니다. 역시 한국인은 함께 밥을 먹으며 정이 생긴다는 말이 있죠. 처음 어색했던 분위기는 사라지고 우리는 친하게 되었고 함께 밥을 먹는 식구가 되었습니다. 재미있게 두련을 다니던 중 코로나로 어쩔 수 없이 두련을 못 가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두련 식구들이 밥은 잘 먹는지 아픈 곳은 없는지 궁금해지더라고요. 우리 자매들은 직접 가지는 못했지만 대신 과일을 사서 두련과 가까이 사는 둘째 동생을 통해 직접 전달하였고 그렇게라도 두련 식구들과 연락하면서 코로나가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코로나가 종식되었고 우리 다둥이네도 다시 뭉쳐 두련으로 향했습니다. 아무래도 먹는 일만큼 중요한 것은 없는지라 우리 다둥이네가 제일 공을 들인 것은 한 달에 한 번이지만 두련 식구들에게 어떤 음식을 해줘야 맛과 영양을 고르줄까 고민하며 매월 메뉴를 정하고 장을 보러 다녔습니다. 4자매가 조리한 음식을 두련 식구들은 맛나게 먹고 좋아해 주었어요. 그 모습에 4자매들은 신바람이 났죠. 아시겠지만 주부들은 매번 끼니 때마다 식단에 고민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4자매도 우리만의 특별한 메뉴를 만들어야겠다 싶었습니다. 바로 오삼불고기입니다. 저희 다둥이네가 두련에 오는 매월 셋째 주 일요일 오삼불고기 데이로 정하고 그 후 다둥이네 오삼불고기는 두련의 최애 메뉴가 되었답니다.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매월 셋째 주 일요일 점심에 두련에 오시면 오삼불고기 맛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요. 그동안 조카들도 많이 크고 상급학교에 진학하니 시간 내기가 어렵게 되었고 봉사활동을 그만둘까 하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오삼불고기를 기다리는 두련 식구들에게 받은 기쁨과 위로는 어쩌고요. 4자매는 약속했습니다. 두련의 오삼불고기는 계속되어야 된다고. 우리 4자매가 사는 곳은 첫째인 저는 와북, 둘째는 화도,
셋째는 구리시, 다섯째는 시흥시. 이렇게 사는 곳, 하는 일도 달라 한 달에 한 번 시간 내는 것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두리원 덕분에 자주 만나 서로에게 힘이 되고 그날만큼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이 또 있을까요?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우리 네 자매는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보면 손을 내밀고 함께하는 가족이 되겠습니다. 또한 저희 아이들에게도 많은 재산을 물려줄 수는 없지만 따뜻한 마음을 물려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해보시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언제나 웃는 멋진 모습, 도로 위의 안전지킴이, 남양주 남부 모범운전자회 화이팅! 안전한 도로 모범! 안전한 등굣길 모범! 우리가 만들어가는 교통문화 남양주 남부 모범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남부모범운전자회 회장 정근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출근하실 때 아니면 연휴에 혹은 명절 때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시다가 한 번쯤은 저희들을 보셨을 겁니다. 도로 위에서 푸른 제복을 입고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사람, 네, 바로 저희 모범운전자 분들입니다. 저희 남부경찰서 모범운전자회는 1975년 의정부 경찰서 양주 분해를 시작으로 2020년 사단법인 남양주 남부경찰서 모범운전자회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시민들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 흐름, 또한 학생들의 안전한 등교를 위해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부근의 교통안전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새삼 말씀드리지 않아도 모두들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초등학교 부근의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여 저희 모범운전자회는 월 2회 녹색 어머니와 함께 스쿨존 안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2023년 자료를 한번 보시죠. 일반 교통사고와 사망사고는 약간 증가한 반면에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약간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동차가 싱싱 달리는 도로에서 교통정리를 한다는 것이 처음에는 참으로 두렵고 무섭기까지 했습니다. 게다가 숨이 턱턱 막히는 한여름, 입안에서 용이 서너 마리씩 굽어져 나올 것 같은 추운 겨울에 도로 한가운데서 몇 시간씩 서 있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간혹 너희가 뭔데 가라마라 하냐 며 따지시는 분들과 신호가 바뀌거나 아무리 수신호를 줘도 휴대폰을 보느라 꼼짝도 안 하시는 분들을 볼 때면 참 당황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이럴 때면 내가 도대체 여기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의구심이 들기도 했죠. 하지만 한여름 시원한 얼음물과 한겨울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네주시며 수고하십니다, 고맙습니다 하시는 분들 덕분에 그동안의 힘듦이 싹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처음에 떨림이 담대함으로 그 담대함이 익숙함으로 바뀌는 순간 저희는 비로소 도로 위의 안전지킴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봉사는 왜 하냐고. 제가 대답했죠. 내가 조금 더 힘들면 남이 편하다라는 생각으로 한다고 말입니다. 보람이란 단어는 언제나 저희에게 큰 힘이 되어주는 친구입니다. 그 덕에 저희는 오늘도 푸른 제복을 입고 도로로 나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한 말씀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발
운전 중에는 휴대폰 아웃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어도 될까요? 한 번 더 묻겠습니다. 믿어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여기 웃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이 웃음을 지켜주실 분들은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웃음을 지켜주실 거라 믿으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서! 함께 웃고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공동체, 살고 싶은 아파트를 만듭니다. 이편한 동행 화이팅!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듭니다. 이편한 동행 봉사단 이주영 단장님. 네, 안녕하세요. 우리 아파트 봉사단 이편한 동행 이주영 봉사단장입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 여러분들이 살았던 동네의 모습은 어땠나요? 골목 들마루에는 동네 어머니들이 함께 모여서 콩나물을 다듬고 아이들은 좁은 골목을 쉼없이 뛰어다니며 해가 질 때까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그런 동네의 모습을 떠올리실 겁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우리는 대부분 빌라 또는 아파트라는 공동주택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삶은 한층 편리해졌고 풍요로워졌지만 모두가 바쁜 일상 속을 경쟁하듯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인지 궁금해하지도 않고 엘리베이터에서 마주하는 이웃과는 인사도 없이 스마트폰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갈등은 증가했고 개인주의도 한층 심해졌습니다. 이웃과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마음의 문은 굳게 닫혀서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보자, 그렇게 뜻이 맞는 몇몇 분들과 함께 이편한 동행 봉사단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봉사단은 대부분 생업과 육아를 함께 해야 되는 30, 40대 직장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만나고 몸으로 하는 봉사활동보다는 창의적이고 이색적인 봉사활동을 통해서 이웃들의 동참을 이끌어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처음 시작한 봉사활동이 크리스마스 산타 방문 행사였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산타 분장을 한 우리 봉사단원들이 어린이가 있는 가정을 방문하여서 선물과 선행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산타의 방문에 감동한 아이들 덕분에 우리는 이웃들로부터 많은 응원과 지지를 받을 수 있었고 우리 봉사단을 단시간에 널리 알리는 그런 행사가 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이색적인 봉사활동을 이어갔습니다. 할로윈 데이에는 특수분장을 한 어린이들이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고 드라큘라와 백설공주가 쓰레기를 줍는 이색적인 장면이 연출되어서 지나는 주민들에게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이 행사는 쓰담쓰담 활동으로 이어져서 지금도 우리 어린이 봉사단원들이 열심히 매달 활동해주고 계십니다. 최근에는 공동주택 갈등 요인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웃과 인사하기 캠페인, 저소음 슬리퍼 나눔 행사 등을 진행하였고 흡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양주시 보건소와 함께 노담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늘어난 반려견 때문에 주민들의 고충이 커지고 있어서요. 입주민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에티켓 강좌를 직접 열어서 운영하기도 하였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봉사활동은 헌혈 행사였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혈액수급에 위기가 있던 시기에는 적십자사와 함께 협의하여서 주말 동안 아파트 단지로 헌혈버스를 불러오는 기존에는 없던 획기적인 헌혈 행사를 기획하였고 이 행사를 계기로 우리 아파트는 아파트 단지로는 전국 최초로 적십자 생명나눔 단체에 가입되는 쾌거를 이뤄내기도 했습니다. 이 행사는 우리 아파트에 그치지 않고 남양주시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지금도 많은 아파트 단지에서 동참을 이어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봉사단은 아파트 근로자분들도 입주민과 하나의 공동체라는 인식을 갖고 명절 연휴에는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고 근무하시는 당직 근로자분들에게 명절 간식 세트를 선물하기도 하고요. 무더운 여름철에는 보양식을 만들어 드리는 행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소외계층도 우리와 하나의 공동체겠죠. 우리 봉사단은 1일 집과 벼룩시장을 열어서 수익금을 모으고 그 수익금은 저소득층 아동들의 입학 준비물, 독거노인 분들의 허리보호대, 외할아버지와 함께 사는 하늘이 장애를 극복하고 대학에 입학하는 현철 씨에게도 보내졌습니다. 여러분, 좋은 아파트는 어떤 아파트일까요? 역세권 아파트일까요? 고급 브랜드 아파트가 좋은 아파트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좋은 아파트는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없는 공동체, 갈등은 있지만 서로 잘 해결해 나가는 공동체,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공동체를 가진 아파트가 가장 좋은 명품 아파트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 그들이 함께 어우러져 진정한 행복을 느끼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 그것이야말로 현대사회에 가장 필요한 봉사활동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편한동행 봉사단은 오늘도 그 목표를 향해 우리 이웃들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곳곳에 나눔의 싹을 틔웁니다. 교육강사단 최보고 화이팅! 쌤! 네. 보공쌤이 이그나이트데이 나간대요. 우리 보공쌤 진짜 잘했어. 우리 보공쌤 화이팅! 최보공 화이팅! 최보공 최고야! 보공쌤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깜짝 퀴즈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자원봉사 4대 특성이란 무엇일까요? 정답은 자발성, 공익성, 지속성, 무보수성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교환은 제가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자원봉사 교육 내용 중 일부입니다. 결국 자원봉사란 공동체를 위해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스스로 행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저는 자원봉사를 하면 할수록 참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무엇을 받았냐고요? 시간 관계상 제 인생을 다시 설레게 만들어준 선물 딱 2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선물은 바로 이름입니다. 이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하고 실망하셨나요? 그럼 조금만 더 이야기해 볼게요. 아이를 위해, 남편을 위해 열심히 살았는데 나만 혼자 이름이 없어지고 나는 뭐 하는 사람이지? 스스로 존재감이 위태롭게 흔들리는 기분. 아마 저처럼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는 엄마라면 한 번쯤 느껴봤을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제 머리를 스친 것이 바로 자원봉사였습니다. 무작정 남양주시 자원봉사를 검색하고 신청한 첫 봉사가 자원봉사대학과 연이되었고 교육강사단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이름을 공개하겠습니다. 특별하게 특이하니 잘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보공입니다. 부모님께서 사람들을 보배롭게 만드는 존재가 되라고 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로 자주 써먹는 이야기가 홍익인간 최보공입니다. 어때요? 제 이름 자원봉사와 찰떡이지 않나요? 두 번째 선물은 꿈입니다. 제 꿈은 사람들의 성장을 돕는 것입니다. 저는 현재 교육강사단에서 교육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강사단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나눔 수업과 자원봉사 교육을 하고 있는 봉사단체입니다. 교육봉사의 가장 큰 보람은 아이들의 변화입니다. 제가 아무리 수업 준비를 열심히 해가도 새로운 아이들과의 만남은 늘 만만치 않습니다. 가끔 예상 밖의 상황이 펼쳐지기도 하죠. 어린이 나눔 수업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나눔이란 무엇일까요? 하고 질문을 하면 보통의 아이들은 음식을 나눈다, 칭찬을 나눈다는 등 일상의 나눔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어떤 친구들은 제 질문에 장난스러운 발표로 반의 집중력을 깨트려 버립니다. 아이들에게 화를 낼 수는 없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긍정 에너지를 최대치로 끌어올려 수업을 진행할 뿐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선생님, 나눔에는 꿀밤이 있어요.
꿀밤. 꿀밤을 나누면 주는 사람 기분은 어떨까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럼 받는 사람은요? 나눔이란 주고받을 때 서로의 기분이 좋아야 해요. 우리 친구는 4학년형이니까 기분이 좋고 나쁜 게 무엇인지 충분히 잘 알죠? 그래도 우리 친구 덕에 중요한 사실을 모두에게 전해줄 수 있었어요. 고마워요. 이렇게 차분히 설명하고 틈틈이 격려해주다 보면 어느새 수업에 조용히 동참하고 있는 아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3주 뒤 수료식엔 쑥스러운 듯 쪽지 하나를 쑥 내밉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또 와주세요라고 적힌 작은 쪽지는 그동안의 고생과 고민을 한꺼번에 싹 날려버립니다. 이런 그들의 작은 변화가 저에겐 큰 보람이자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을 더 이해하고 따스한 말 한마디 전하고 싶어 늦가기 대학생이 되었고 예전보다 더 열심히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작가가 되고 싶다는 새로운 꿈도 생겼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자원봉사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전 이렇게 답할 겁니다. 자원봉사는 누군가를 성장시키는 힘이라고. 저처럼 평범한 사람을 꿈꾸게 하고 행동하게 만들 만큼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전 자원봉사를 할 기회가 생기면 어디든 나비처럼 날아갑니다. 그토록 무서워하던 운전도 다시 시작했거든요. 또 현장에 계신 봉사자분들은 얼마나 멋있는지요. 전 봉사 현장이 너무도 좋습니다. 돈이 나와 쌀이 나와 하는 회의적인 자원봉사에서 전 잊고 있던 제 이름을 되찾았고 꿈꾸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멋진 봉사자 선생님들도 선물처럼 만나게 되었네요. 여러분, 자원봉사는 사람들 마음속에 숨겨진 꽃씨를 싹 틔우고 열매를 맺게 하는 나비가 되기도 합니다. 설레고 보람된 인생을 살고 싶지 않나요? 그럼 저처럼 자원봉사를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제 당신이 이 멋진 선물들을 받을 차례입니다. 고맙습니다.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나만의 음악이 아닌 우리의 음악을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오늘 저의 이야기와 함께 해주세요. 참아름 신여 중창단 조은영 단장님 사랑합니다. Some say love, it is your river that drown the tender sleep. Some say love, it is your hunger and endless need. I say love, it is your flower, and you, it's your only seed. 2021년 5월의 어느 마지막 날, 한 공연장에서 더 로즈가 울려 퍼지고 관객석에서 한없이 손수건을 적시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날 큰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오늘 바로 저 음악교육가 조은령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케스트라 단장, 또 연주자, 그리고 세 딸의 엄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저는 어려서부터 음악 교사의 꿈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왔고 현재로서는 음악 교육자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의 음악 인생에 기쁘고 보람된 장면들이 있다면 두 가지로 한번 꼽아봤는데요. 작년에 2023년 도농청소년 오케스트라와 이렇게 장애인 여성 합창단과의 콜라보 연주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이 친구가 나와서 저에게 얘기합니다. 단장님, 저보다 몸이 불편한 어르신이 저보고 앉으래요.
깜짝 놀랐다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어린 귀요미 단어는 그때 3학년도 안 된 2학년이었는데, 자기보다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 자기한테 양보를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올해 5월 마지막 날쯤이었던 것 같아요. 비가 엄청 많이 왔었는데 한 아파트에서 도농청소 오케스트라를 초청하는 연주를 했는데 우리가 그때 후원금으로 받은 거에서 반을 우리 방글라데시에 있는 초등학교의 음악 교육에 저희가 기부를 했답니다. 이렇게 우리 아이, 네, 박수 치세요. 네,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말로 가르쳐 주지 않아도 경험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값진지 저는 이렇게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에게 음악 인생에 기쁘고 좋은 일만 있었던 게 아니겠죠? 자, 2021년 제3회 정기연주를 마친 직후 찾아온 코로나19였습니다. 저는 그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사용하던 연습실 사용 불가라는 통보를 받고 정말 만감이 교차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청소년들에게 음악 교육은 지속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는 그날부터 연습실 동향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누구도 탓할 수 없는 그 현실에 저는 차에서 엉엉 울었었던 기억도 납니다. 하지만 그때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셨던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인사드리고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지나서 저는 취약계층 친구들에게 악기를 후원하고 또 남양주의 휴먼복으로서 연주 활동도 하고 또 이렇게 시녀 중창단의 노래 선생님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적적인 일이 저에게 언제부터 시작됐냐면요. 2021년 2월에 저희 사랑하는 가족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또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음악을 그만두고 가장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나라는 그런 고민 끝에 음악회를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품다라는 그런 주제로 음악회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과정에 더 로즈가 흘러나왔습니다. 사회자가 아닌 관객 속에서 그 음악을 들려 나올 때 저는 결심하고 또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살아있게 한 음악, 또 내가 힘듦을 이겨낼 수 있게 도와준 우리 청소년 오케스트라 단원들, 선생님, 그리고 지휘자님, 또 그 무대에서 연주하고 있었던 나의 두 딸. 이것이 나의 삶이로구나. 나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로구나. 나를 행복하게 하는 음악. 이 행복을 나만의 것이 아닌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함께 행복을 나누어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실천은 지금도 ING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이 여기 나와 있어요. 한겨울에 시린 눈 아래 숨겨진 장미를 피어나게 하는 태양. 그것은 음악. 그리고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 소리를 읽어봐 주실까요? 그리고 우리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배워서 봉사가자 예술융합치유연구소 한스키 화이팅! 예술융합치유연구소 부원 한스키 화이팅! 여러분 박수 쳐주세요.
나는 여러분들의 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춤이 어땠나요? 감사합니다. 저는 봉사는 배워서 봉사가자라고 생각하고 실천하고 있는 예술융합치유연구소 한숙희입니다.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봉사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사진에 나와 있는 두 아들 때문입니다. 잘생겼죠? 네. 두 아들이 초등학교 때 와서 엄마, 봉사 점수가 필요해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들, 친구 엄마들과 함께 꽃동네를 방문했습니다. 주방 봉사를 하루 종일 했는데 집에 왔는데 손도 안 펴지고 무릎도 아프고 안 아픈 곳이 없었어요. 정말 그때 알게 됐습니다. 봉사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게 되었어요. 마침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봉사가 뭐가 있을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도 봉사를 하고 싶다. 그런데 마을에서 행사 때 연주 봉사를 하면 봉사 점수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마침 저는 음악학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이들과 선생님들과 정말 신나게 봉사를 다녔어요. 봉사 점수도 푸짐하게 받았습니다. 지금은 전문 연주자 선생님들과 신나게 또 연주 봉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마침 저는 3가지 봉사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악기 연주. 두 번째, 수어 댄스. 세 번째, 건강체조입니다. 첫 번째는 악기 연주. 제가 할 수 있는 주로 하는 악기는 플룻, 오카리나, 우쿨렐레입니다. 두 번째는 수어 댄스인데요. 좀 생소하시겠지만 수어를 하면서 댄스를 하는 건데 좀 전에 제가 보여드린 춤이에요. 제가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누구나 더 손쉽게 따라할 수 있는 건강체조인데요. 건강체조를 할 때는 어르신들도 덩실덩실, 저도 덩실덩실 춤을 추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를 하다가 감동받은 사연이 있어요. 작년 8월에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으로 히라카페에서 음악회를 했습니다. 음악회가 끝난 후 음악회가 끝난 후 매니저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벌어들인 수익금을 모두 진접 읍사무소에 기부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놀랍고 흥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했어요. 그렇다면 제가 정기적으로 음악회와 전시회를 열어드리면 기부 문화를 계속 하시나요? 당연하죠.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후로 저는 매월 셋째 주 금요일 11시에 음악회를 하고 있습니다. 기부 문화도 계속 하고 있고요. 저로 인해서 시작된 봉사가 또 다른 봉사와 기부 문화를 만든다는 사실에 저는 감동과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의 봉사에 차이가 생겼어요. 어렸을 때는 단지 음악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어서는 수익을 목적으로 음악을 했어요. 지금은 제가 좋아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음악 봉사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챙겨야 될 사람들이 많아졌고요. 제가 챙겨야 될 악기들도 많아졌습니다. 당연히 제가 챙겨야 될 장비들도 많이 늘어났지만 저는 세상 멋지고 뿌듯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죄송해요. 2장이 넘어갔네요. 네. 감사합니다. 음악으로 이 세상이 조금 더 행복해지고 즐거워질 수 있다면 저는 언제 세상 끝까지 갈 것 같습니다. 길을 가다가 아름다운 선율이 들린다면 예술융합치유연구소 한숙희를 떠올려 주세요. 그렇다면 함께 즐겨주시고 춤을 추셔도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힘들게 봉사하시는 분들 틈에 제가 껴있다는 것만으로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훌륭한 무대에서 감사 인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